자, 이제 확률과 통계 책이 이제 원래는 1단원, 복습하느라고 이제 2단원으로 밀려있는 여러 가지 순열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고1 때 배웠었던 순열, 그거에 조금 특이한, 좀 다른 친구들을 공부할 건데, 총 3개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원순열. 두 번째가 중복순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총 3개를 공부를 할 건데, 만약에 우수아가 너가 재수를 하게 되면 원순열 할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 밑에 교육과정에서는 원순열이 빠지고 맨 뒤에 통계 하나 또 다른 게 들어오는데 뭐 재수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 3개인데 굉장히 쉽거든. 첫 번째로 이제 원순열부터 해버릴 텐데, 말 그대로 순열이긴 순열인데 어떤 형태로? 원의 형태로 이제 줄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원래 4명을 줄 세우면 그냥 무슨 팩이야? 4팩.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거냐면,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4개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4개의 자리를 지금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에 흰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이 칠해져 있으면 아무리 동그래봤자 빨간색 의자, 노란색 의자 다 다를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치 우주공간처럼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전혀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원래 이제 4팩이었으니까 이제 24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A, B, C, D 순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요거나 여기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C, D 이렇게 앉는 거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좌우 상하 개념이 없는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뭐만 알 수 있냐면 이제 테이블 안쪽을 보고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A 입장에선 내 오른손 쪽에 D가 있지. 그러니까 테이블 안쪽을 보고 앉으면 이렇게 되니까 오른손이 D인 거 이해되시지? 왼손에 B가 있지. 그런 남들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만 내 위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나 핑크색이나 오른손에 D가 있고 왼손에 B가 있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 초록처럼 앉든 핑크처럼 앉든 구분을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A가 여기로 밀려서 A, B, C, D 이렇게 앉나, 아니면 A가 여기로 밀려서 A, B, C, D 이렇게 앉나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맞냐? 자, 그러니 만약에 구분할 수 있었더라면 4팩토리얼로 그냥 할 수 있었던 것을 총 몇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못해 지금? 4가지 케이스지? 색깔 4가지가? 4가지 케이스가 서로 다름을 구분을 못하지. 자,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 4를 해주시면 결국 몇 가지만 나와? 6가지가 나올 거고, 이거 6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바로 원순열의 경우의 수다야. 자, 그런데 원순열을 바라보는 관점이 2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관점을 지금 보여드렸다. 자,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중복을 제거하는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치? 그냥 무지성으로 돌려버리면 4팩이야. 근데 자리가 4개 있으니까 요거나 90도 딸깍, 180 딸깍, 270 딸깍 총 4개를 구분 못하네? 그러니까 4개로 나눠줘야 되겠네? 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관점에서 본 답이 3팩. 또 다른 관찰법은 뭐냐면 자, 지금 이게 우주 공간에 있다고 쳐보자. A가 앉을 건데 원래 이게 만약에 지구에 있다면 동서남북 이렇게 자리가 다 다르니까 내가 동자리에 앉을지 서자리에 앉을지 남에 앉을지 북에 앉을지 A 입장에서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가지가 있어. 맨 처음에 4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우주 공간이라서 구분이 안 되면 내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첫 번째 입장에서는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야? 한 가지 있다는 거야? 한 가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맨 첫 번째
first 사람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 한 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았다고 치자. 그치? 근데 이미 A가 앉은 순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여기가 우주공간이라고 해도 이 자리는 A의 무슨 손자리야? 오른손, 여긴 왼손, 맞은편. 똑같은 흰색이어도 이제 말로써 구분할 수가 있지. 구분이 되면 당연히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 그러니 첫 번째 사람은 경우의 수가 없지만 얘 제외한 나머지 몇 명은 3명은 그냥 다 다른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돌려보라. 몇 팩이야 그냥? 3팩. 그래서 남은 3명. 이렇게 그래도 똑같이 3팩이 나오겠지. 자, 이와 같은 관점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자리를 구분하는 관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둘 다 결국은 총 n명의 사람이 동그란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 원순열은 똑같이 무슨 팩토리얼이야? n-1 팩토리얼 이렇게 될 텐데 얘를 n팩 한 다음에 나누기 n 하는 관점보다는 첫 번째 사람은 자릿수가 하나고 한 사람이라도 앉은 순간 나머지 자리가 다 구분이 되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3팩이지 뭐 하는 관점인 1 곱하기 n-1팩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이걸로 해도 틀릴 건 없어. 근데 아까부터 내가 계속 말했던 거 확통에서는 뭘 좀 중요시해야 되냐면 그 배우는 선생님 앞에 있는 떠드는 사람의 방식, 사고방식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되게 많이 따라가는 과목이거든. 수어는 이쌤한테 배워도 난 이렇게 푸는 게 좋아. 수투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래도 유불리가 그렇게 없어. 근데 확통은 한 사람이 푸는 그 태도를 쭉 일관되게 네가 흡수를 해야 일단은 경우의 수 풀 때나 확률을 풀 때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갈 수 실수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너한테 내 사고의 흐름을 알려주고 그거에 동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라서 아까 내가 순열과 조합 얘기할 때 순열 난 별로 안 좋아한다.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하자. 스텝을 끊자. 왜? 그래야 실수를 덜 하니까 라고 했었지. 그거랑 마찬가지야. 먼저 잔뜩 세놓고 나누기 얼마로 줄여나가는 것보다 요래 단계별로 끊어서 하는 사고방식을 나는 좋아하거든. 이게 좋아하는 게 내 개인 취향이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실수가 적다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그런 느낌이야. 한 번에 해놓고 나누자의 방식이 아니라 스텝을 이렇게 끊어서 가자고. 첫 번째 사람의 자리는 몇 개일까? 그 다음은 다 구분이 되니까 3팩 아니겠냐? 라는 방식. 그래서 자리를 구분하는 경우의 수,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제 원순열을 받아들여주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 사고방식을 알면요. 원이 아니라 다각형에 앉을 때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자리는 총 6개 있다고 치자. 이게 우주 공간에 있어요.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게 우주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말로 표현해봐, 우서가. 그냥 어떤 자리라고 말로 해봐. 그렇지. 변의 왼쪽 자리. 그렇다면 요 둘 중에는 똑같이 변의 왼쪽 자리라고 표현되는 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지. 테이블 안쪽을 바라보고 앉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왼쪽이 맞잖아, 그지? 얘네 중에는 어느 쪽이야? 위쪽. 즉, 이 초록이 서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핑크와 초록은 구분이 돼야 안 돼. 되지. 말로 구분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맹인한테, 눈이 안 보이는 친구한테 내가 떠들었을 때 그가 구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거랑 같은 자리야. 변의 오른쪽이거든. 얘도 변의 오른쪽이거든. 그렇다는 건 맨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 앉을까라고 했을 때 고를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는 거야? 아니면 2종류가 있는 거야? 2종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뭐 어디든 간에 아무튼 첫 번째 사람이 앉는 순간 남아있는 자리가 다 뭐 해졌어?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분이 된다라고 표현할게. 다 다른 자리가 됐지. 그럼 그냥 앉으면 돼. 몇 팩이야? 5팩이야. 6명이 앉는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정사각형이 있다고 치자. 정사각형이 뭐 이렇게 많이 앉아볼까, 이렇게? 이러면 처음에 구분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종류 있겠냐? 3종류지. 그러면 그냥 몇 팩이야, 그 다음에? 8팩.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정다각형이 아니라 이건 직사각형이어도 됩니다.
자, 구분할 수 있는 자리 몇 개 있을까? 5개. 왜냐면 짧은 변의 왼쪽 오른쪽, 긴 변의 왼 가운데 오른쪽.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얘랑 똑같고 얘는 이거랑 똑같고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다 똑같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선 자리가 몇 개인 셈이야? 5개. 그 다음에 총 10개 자리니까 한 사람 앉아서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몇 팩? 9팩. 이렇게 질러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기본 개념은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제 요 원순열에 뭐 A랑 B는 이웃해라 마라 뭐 이 지랄이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오면 앞서 복습했던 것처럼 뭐 어려우면 집합처럼 교시에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만 시각화해 나가고 천천히 구하면 돼요. N만 실패. 끝. 자, 그 다음 중복순열입니다. 자, 중복순열은 기호만 잘 외우자. 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중복순열이 뭔지를 한번 설명할게. 그냥 순열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줄 세우는 거 있잖냐.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오케이 한 다음에 r개를 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뽑은 다음에 줄 세워야 되겠지만. 자,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표기할 거냐면 n 파이 r 이렇게 표기할 거야. 이 파이는 우리가 수1에서 쓰는 이 파이 있죠? 이 친구의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꼬투리 안 빼고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직선으로 맞춰주면 돼. 자, 근데 얘는 사실 이그젬플 먼저 보면 되게 쉬울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1, 2, 3 이라는 세 개 숫자를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중복 오케이야. 해가지고 뭐 네 자리 자연수 만들어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이거 그냥 중딩도 푸는 거 아닌가? 자, 천의 자리로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야? 3개. 여기도 3의 몇 승이야? 이거지. 그러니 사실 중복순열이라는 건 이름만 다시 붙이고 기호만 새로 공부할 뿐 이미 우리가 고1 때 또는 심지어 중딩 때부터 해왔던 짓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 n파이 r이라는 기호를 써가며 풀 리는 없어요. 바로 3의 4승을 쓰면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맹점이 뭐냐면 3파이 4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3의 4승인지 4의 3승인지를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 기호를 잘 외우자라고 한 거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기호 안 쓸 거야. 그래서 오히려 뭐 내신 문제라든지 수능 문제 1번처럼 맨 가장 앞에 쉬운 문제 3파이 4가 뭡니까? 이러면 오히려 물어봅니다. 4의 3승인지 3의 4승인지 헷갈려 하니까. 그러니까 기호만 잘 외우면 돼. 자, 그러면 3파이 4가 3의 4승인지 4의 3승인지만 제대로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야부리로 외우라고 한 거야. 자, n파이 r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거지. 그럼 얘는 말로 해보면 뭐야? 서로 다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어서 나는 이렇게 더 말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네 개를 뽑는다 그러면 개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네 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알파벳이 A, B, C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냐? A, B, C, D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냐? 그치? 세 종류니까. 그러니까 예를 보면 세 종류, 알파벳 A, B, C가 있구나. 그거를 4번 뽑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거 뭐의 몇 승이야? 3의 4승이다. 이렇게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 이렇게 개개가 똑같은데 헷갈리면 서로 다른 N 종류라고 바꿔서 기억하시면 3의 4승, 4의 3승을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나오는 상황이 아까 함수에서도 봤지만 이거지. 정의역에 1, 2, 3, 4가 있고 공역에 이제 1, 2, 3, 4, 5가 있으면 함수의 개수가 뭐의 몇 승이야? 그치? 5의 4승이지. 그리고 먼저 이건 무시하고 이 상황에서 봐봐. 서로 다른 몇 종류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니?
그치. 치역에 있는 5종류 중에서 얘네한테 줄 4개를 뽑아야 되니까 5종류 4개니까 뭐 파이 뭐야? 5파이 4구나. 이제 기호는 나중에 따로 외우시면 되고 5의 4승인 건 너무나 당연히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사용되는 문제는 마치 중딩 때 했던 거랑 비슷해.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뭐가 몇 번째 있습니까? 이거랑 비슷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2번째까지 끝난 거야. 첫 번째 날은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 3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나마 셋 중에선 이게 조금 더 제일 중요하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예시를 먼저 설명해 주면 이런 식으로 AAA, BB와 같은 5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야, 이게 만약에 다 다른 A, B, C, D이면 그냥 무슨 팩으로 끝나는 건데 5팩으로 끝났는데 조금 다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자, 얘네 같습니다. 같은 건데 잠깐만 A-1, 2, 3, B-1, 2 이렇게 한번 구분 잠깐만 해보자. 그러면 이거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돌리면 무슨 팩이지? 5팩. 그 5팩 속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A의 1, A의 3, A의 2, B의 2, B의 1. 그치? 5팩토리얼 속에서는 얘랑 얘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근데 사실 숫자 떼버리면 위에 거랑 아래 거 뭐 한 거야?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을 같게끔 같은 걸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중복해서 생긴 게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만큼 중복이 됐냐 하면 A끼리 총 3개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 3팩토리얼 가지가 있지. 그거를 실제로 우리는 구분 못해요. 숫자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B1, B2 이렇게 B가 2개 있거든. 그럼 얘네들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있냐? 2팩까지가 있어. 이걸 실제로는 구분을 못해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질러놓고 근데 A끼리 자리 바꾸는 몇 팩을 3팩을 내가 구분 못하네. 또 B끼리 자리 바꾸는 몇 가지를 2팩을 구분 못하네 하고 구해주면 돼요. 그치? 자, 그래서 뭐 굳이 일반으로 하자면 A라는 친구가 존나게 많아서 한 P개 있고 B라는 친구가 쭉 뭐 Q개 있고 C라는 친구가 뭐 존나게 많아가지고 R개 있다고 치면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냥 P 플러스 Q 플러스 R팩하고 다 다른 척하고 돌려버린 다음에 아차차나 A끼리 자리 바꾸는 몇 팩을 구분 못하네. B팩 구분 못하고 Q팩 구분 못하고 R팩 구분 못하네 하면 돼요. 물론 D,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더 뭐 팩 더 붙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녀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조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했던 그 워딩 기억나나?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무슨 말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줘. 자,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한번 느껴주세요.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 D, E 이렇게 5명의 줄을 설 거야. 근데 A가 B보다 앞쪽에 줄을 설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다가 아니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A가 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으면 돼.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일까? 60가지인 건 바로 알 수 있을까? 왜 60가지지? 우선 설명해봐. 그치. 총 120가지가 있을 텐데 A랑 B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보면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거나 B랑 A가 자리 바뀌거나 이렇게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 2가지 중에 난 이것만 원하니까 전체 중에 절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60가지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는 순서가 정해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뽑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 관점을 설명해볼게. 그냥 뽑기만 한다 그러면 일단 보세요. 5개 자리가 있지. A랑 B가 들어갈 자리를 한번 뽑아볼게. 5개 중에 몇 개? 2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랑 이렇게 뽑았어. 그럼 어련히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앞에는 누가 와야 돼? 앞에는 A가 와야 되고 여기 뭐가 와야 돼? B가 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상관없으니까 막 돌려 풀어. 몇 팩이야? 3팩. 하면 60이지. 맞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A와 B를 잠깐만 똑같은 X라고 바꿔서 볼게. 그리고 C랑 D랑 E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내가 얘네들을 줄 세워볼게. 그럼 방금 공부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지. 그러면 5개 줄 세우는 거니까 뭐 팩인디? 5팩인데 XX 겹치니까 뭐야? 2팩으로 나눠주지. 그러면 이제 60까지가 되겠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XX랑 CDE를 줄 세우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XCDXE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중에 어련히 앞쪽에 X에다가 뭘 집어넣어주고 A 넣어주고 뒤에 X에는 B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뽑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도 했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구분하지 않는다.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러다 보니 구분하지 않는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뽑기만 하면 된다? 조합이었지 않냐?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합이랑 똑같다는 거를 이제 설명해 볼게. 이거를 5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하는 방식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 결국 자리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지. 여기에 A가 들어갈 몇 개 자리 고르면 돼? A가 들어갈 3개 자리 고르면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뽑으겠지. 그러면 A 이렇게 들어가면 돼. 남아있는 몇 개 자리 중에 2개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2개 고르면 돼요. 그리고 5C3이지. 똑같이 10가지가 나오지. 게다가 심지어 조합에서 이걸 거꾸로 어휘를 잘해야 되는데 얘들아 7C3이 뭐 팩분의 뭐 팩이야? 이거였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거 그냥 쓰고 둘이 뺀 거 써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그냥 올려쓰면 되지.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쓰는 건 다들 잘해요. 근데 뭐를 너네가 더 잘 받으면 이렇게 된 팩분의 팩식을 조합으로 읽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 이거 보면 이거인 거 바로 보이지. 근데 어떤 구조로 보면 되는 거냐면 분모에 있는 두 숫자의 덧셈이 위에 똑같이 있을 때 이게 딱 조합에 맞아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원래 식에서도 봐봐. R팩 한 다음에 옆에 뭐였지? N-R팩이었지. 그거분 N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여기 N이 되면 돼. 그러니까 3팩, 4팩인데 위에 딱 7이네. 아, 오케이. 그러면 7C3이구나. 이 관점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얘를 봐봐. 2팩, 3팩분 5팩이니까 이거 뭐 C 뭐네? 5C3 내지는 5C 이겠구나가 보여야 돼요. 오케이. 이 팩분의 팩을 조합으로 볼 줄 알면 암산이 좀 빨라집니다. 잘 봐요. 얼마게? 오, 와, 그치. 너한텐 우리 많이 했었으니까. 이거를 보고 6팩이 720인데 그거를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팩, 3팩이니까 분자가 만약에 뭐 팩이었다면 딱 조합이 돼. 5팩이었으면 딱 조합이 되는데 뭐가 모자라? 6. 근데 이건 5 컨비네이션 얼마니까? 그전 암산,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5C는 10 정도를. 그러면 이게 60이다. 이런 식으로 암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팩분의 팩이 조합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거에 암산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합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그러면 발행. 요 케이스 있지 않냐? 얘도 조합으로 써보면 결국 전체, 자, P 플러스 Q 플러스 R을 그냥 편의상 잠깐 N이라고 쓸게. 그러면 이거는 총 N개 자리 중 A가 들어갈 몇 자리 먼저 고르고 P 자리 먼저 고르고 남아있는 몇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몇 개 고르고 그럼 C는 끝이지 뭐. 더 이상 액션 안 취해도 되겠지. 실제로 얘를 팩토리얼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팩분의 팩꼴이기 때문에 조합과 같으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 싹 다 조합으로 풀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조합이 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던 거기도 해. 근데 뭐 굳이 조합을 이걸로 바꿔 생각할 필요는 없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으로 바꿔 생각할 줄 알면 좀 편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냥 공식은 쉬워. 그냥 전체 팩 할인 다음에 겹치는 거 팩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됐냐?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인사이트고.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어떤 문제에 적용될 수 있냐? 마지막 하나의 유형만 있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보면 일단은 내용은 끝입니다. 최단거리가 뭐냐면 우리 중딩 땐가 아마 했을 거거든. 초딩 땐가 중딩 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모르겠네. 이거 중딩 때 했냐 우서가? 11111 쓰는 거? 그치, 나도 중딩 때 했던 것 같은데 내 중학생 때가 너무 예전이라 모르겠어. 교육과정이 바뀌었겠지. 자, A에서부터 B까지 뭐 오른쪽이나 위로만 가면 최단거리로 가는 그거 있었지 않냐? 중딩 때 어떻게 쓰냐면 이제 1111, 111 여기는 1이랑 1 더하니까 2, 3, 4 이렇게 다 더해가면서 이렇게 4, 5, 6, 10, 20, 15, 35 이렇게 구했었던 거 있지 않냐? 이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지는 조합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직거리를 총 몇 번? 4번. 그 다음에 위로 가는 직거리 총 몇 번? 3번을 좀 여러 가지 순서라는 거 아니야? 만약에 상상상 하면 이런 루트가 결정이 될 거고 뭐 우상 뭐 이렇게 되면 이런 루트가 결정이 될 거고 즉 이 화살표 4개와 이 화살표 3개를 여러 가지로 줄 세우면 그게 다 최단거리가 된다라. 그래서 얘를 만약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생각으로 한다 하면 전체 몇 팩을 7팩을 뭐 팩으로 4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라고 봐도 괜찮고 결국은 총 7개의 내 이동 커맨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먼저 얘가 들어갈 자리 몇 개 골라주면 돼. 4개 골라주면 돼 라고 봐도 괜찮고 사실 이거보다 이렇게 보는 게 암산이 빠를걸요? 이거 얼마인지 외우고 있지 7C3 얼마야? 컨비네이션으로 보는 게 팩분의 팩을 막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생각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자 조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대슈. 오케이. 여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렇게 3개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 순열 답니다. 기본 개념은 굉장히 쉽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것 뿐이라고. 고1 때 배웠었던 것처럼 뭐 A랑 B가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라 이런 게 붙어가면서 좀 어려워질 뿐이니까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워크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각 기본 문제들을 내가 몇 가지 칠판에다가 같이 풀어 드릴 테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지금 수업 다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집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별로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숙제로 푸시면 돼. 일단 같이 입으로 한번 떠들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유형의 1번입니다. 3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게 앉도록 해라. 이웃한대. 그럼 뭐 하면 돼? 여자 묶어. 그럼 총 몇 명인 셈? 4명인 셈. 자,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니까 반드시 밑에 주석을 최대한 쓰십시다. 몇 명 원순열이지? 4명의 원순열이니까 뭐 팩이야? 3팩. 그 다음에 묶어주면 꼭 뭐도 신경 썼어야 되지? 지들끼리. 그냥 누구끼리지 이게 지금 문제에서? 여자 정도만 쓰면 되겠지. 뭐 팩이야? 3팩. 66에 36.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유형 2번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일단 유형마다 하나씩 풀게요. 똑같은 원순위인데 좀 색칠하기래. 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한 도형에 빨주, 노초, 파, 보 6개 색을 모두 칠하려고 합니다. 이때 빨간과 보라색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치? 자, 이거는 좀 잘 봐야 되는 게 원래는
이웃하지 말라라는 게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웃해도 되는 놈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끼워 놓으세요 였잖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 개만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얘는 내가 왜 이웃하지 말라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냐면 세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이 뭐야? 이 세 명은 절대로 서로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의 반대말. 그치. 적어도 두 명이 붙어있다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안 되지. 그럼 마찬가지로 네 명이 다 띄어져 있으세요는 여사건이 굉장히 많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사건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이웃하지 말라는 이렇게 푸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두 개만 이웃하지 말라는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두 개 붙어있다. 즉 여사건이 심플하지. 즉 내가 이 이웃하지 말라를 이렇게 풀으려고 한 이유는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여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개만 이웃하지 말라라는 거는 여사건을 써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나는 27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원래대로 원래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는 네 가지를 무시하고 네 명을 줄 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명 원순열 시키는 거 몇 가지야? 그치? 네 개의 색을 4색 원순열 하면 이제 3팩이야.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있고 A 색깔, B 색깔, C 색깔, D 색깔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E랑 F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되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사이사이에 지워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E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 이제 원이기 때문에 사이사이 공간이 4개인 거가 달라진 거지. 일렬이 때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E가 이런 데 들어갔다고 치자. F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 3가지.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6 곱하기 12니까 72 이렇게 나올 거고 여사건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전체 경우의 수 그냥 6개 색깔 원순열이니까 몇 가지야? 5팩 120.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거는 E랑 F라는 색깔이 붙어있는 거 할 거 아니야? 붙어있으니까 총 몇 가지인 색? 5개 원순열인 셈이야. 이게 몇 팩이고? 4팩. 그 다음에 E랑 F 색깔은 둘이 붙어있으니까 자리 바꿀 수도 있겠지. 몇 가지야? 2가지. 해서 48. 그래서 이제 120에서 48을 빼면 720이다. 7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너네 중에 이제 처음에 이런 실수라기보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서 6개가 이미 자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냐. 그렇지. 그러면 4개를 원순열 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4개 칸인데 그러면 붙어있는 4개, 떨어져 있는 4개 어떻게 앉을지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 내가 아까부터 뭘 강조하냐면 그 결과만 똑같다면 이래 생각하나 저래 생각하나 똑같은 그 바꿔 말하기 그 상황을 생각하라는 건데 지금 이 문제야 그림이 주어지고 거기다 칠하는 것 같지만 잘 이해해보면 그냥 6명의 인간이 동그랗게 앉는 거랑 똑같지. 그리고 6명의 인간이 동그랗게 앉는다라는 건 이미 의자가 놓여있고 거기다 인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의자 엉덩이에 받친 채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자리가 저렇게 육각형으로 놓여있고 안 놓여있고가 전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해야 이 풀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이미 육각형이 있는데요. 그럼 원순열이 아닌데 어떻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고를 결과는 똑같잖아. 그러면 고정돼 있는 데다 칠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의자랑 같이 돌아다녀서 마지막에 다 자리가 고정되면 균등하게 서서히 하면 알아서 나중에 육각형이 될 거 아니냐. 그럼 똑같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푸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가 이미 놓여 있는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본질적으로 그냥 6명이 동그랗게 앉는 거랑 똑같네라는 게 느껴지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2개가 이웃하지 말라니까 여사건으로 풀어도 괜찮지만 3개가 이웃하지 말라부터는 절대로 여사건 하지 말고 원래대로 풀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 21번 중복승열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여 1년 아니 씨발 이거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에 몇 승이에요? 5에 3승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니스에 있는 9개의 문자 중 PPI가 이웃하도록 일렬로 배열할 때 I가 P와 P 사이에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일단 P랑 I랑 P는 묶어버리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알파벳을 보자. 뭐가 남아있냐면 되게 많다. H 있고 A 하나 있고 PPI 썼으니까 N 있고 E가 있고 그 다음에 S가 어때? 2개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I가 P와 P 사이에 이미 왔어. 묶었으니까 그럼 총 몇 개인 셈이야? 7개인 셈. 그 다음에 얘네들 자리 바꾸기 몇 팩 나눠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고. 얘네들은 이미 고정이니까 막 원래 묶음에 자리 바꾸기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하고 나눠주면 7팩. 7팩은 모르겠어요. 6팩이 얼마냐? 그러면 7에다가 6팩인 720을 2로 나누면 360, 25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6번으로 한번 와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지점 A, B 사이에 또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갈 때 선분 PQ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생각만 잘해보자. PQ를 지나지 않는 거를 구할래? PQ를 지나는 걸 구할래? 지나는 거를 구합시다. 자, 그럼 PQ가 어디 있냐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전체부터 구하면 되겠다. 자, 오른쪽으로 몇 칸? 4칸, 위로 몇 칸? 3칸.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그냥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조합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며. 그럼 몇 시 몇이야 이거 그냥? 7시 3이에요. 자, 그 다음 PQ를 이제 지나는 거를 빼주면 되겠지. PQ를 지나는 걸 보자. 근데 PQ를 지나는 건 당연히 여기에 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먼저 가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냥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당연히 가야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만 고민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 초반부 몇 시 몇이야? 그렇지. 2팩 2팩분의 4팩이지만 4시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건 그냥 씨발 몇 가지야? 2가지예요. 하고 빼주시면 23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개 쉬워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 방금 내가 풀어준 각 유형 레벨 1의 첫 번째 문제 이거 방금 우리 수업 시간에 방금 풀어본 거 그거랑 레벨 2의 첫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자, 이렇게만 지금 한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먼저 1번에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니까 이제 5번을 한번 같이 봐야 되겠지. 5번 봅시다. 4명의 학생은 원탁에 앉힌 다음에 서로 다른 과일 6개 중 4개를 골라 학생마다 1개씩 나눠주려고 한다. 4명의 학생을 원탁에 앉히고 과일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4명 원순열이니까 몇 가지야? 3팩. 그 다음에 뭐 과일 4개 골라서 준다라는 거 바꿔 말하면 학생한테 그냥 먹고 싶은 과일 고르세요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냐? 첫 번째 사람한테 과일 골라봐 하면 뭐야? 6, 5, 4,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6에다가 여기가 얼마야? 18에다가 20이니까 360.
2160.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에 5번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총 7개의 색깔을 안쪽, 그 다음에 또 뭐 안쪽 삼각형, 그 다음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맨 안쪽에 하나가 있고, 가운데 3개가 있고, 바깥에 3개 뭐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자. 결국 맨 안쪽에 있는 거 하나랑 여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먼저 7가지의 색깔이 좀 다른 용도로 총 몇 개로 일단 그룹핑을 해두면 돼. 1개, 3개, 3개로 해두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색깔부터 정하자. 가운데 사용할 색 고르면 몇 가지야? 7가지. 그 다음 안쪽에 사용할 색을 고르면 몇 가지냐? 몇시 몇? 6시 3. 그 다음 바깥쪽에 칠할 색깔 고르면 남아있는 3시 3이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분할을 생각하면 지금 7을 1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쪼갠 셈이거든. 근데 여기 2팩분의 1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하지. 왜냐면 분할은 그냥 3, 3, 2 둘이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지만 지금은 롯데월드의 3이랑 에버랜드의 3처럼 안쪽의 3과 바깥의 3이가 분명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쪽에 오고 싶은 사람하고 손들 때랑 바깥에 오고 싶은 사람 손들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2팩분의 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 이제 색칠을 해야 될 텐데 뭐 가운데 있는 거에 뭐 한 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색칠할 필요가 뭐 딱히 할 게 없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색깔을 칠할 건데 이제 얘는 원순열이지. 몇 팩이야? 2팩.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컬러 A, B, C가 칠해진 순간 여기는 비록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같아 달라. 다른 자리라는 걸 해야 되겠지. 결국 말로써 눈이 안 보이는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냐, 구분할 수 있느냐니까 여기는 A 쪽에 바깥이고 얘는 B 쪽에 바깥이고 얘는 C 쪽에 바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팩이야? 그냥 3팩.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7에다가 이거 20이고 뭐 33, 1이고 2에다가 6이니까 84니까 168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19번에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21번에 아까 풀었죠? 3번이었고요. 25번 보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수학학원 3개와 영어학원 4개가 새로 오픈하였다. 5명의 학생이 학원 꼭 망하겠네. 학원 7개가 생겼는데 학생이 5개밖에 없어. 각각 수학학원 한 곳을 등록하고 영어학원 한 곳을 등록하는 경우의 수는 자, 수학학원 고릅시다. 뭐에 몇 승? 3에 5승. 영어학원 고릅시다. 뭐에 몇 승? 4에 5승. 12에 5승. 답 5번. 그 다음 저기 틀리고 칠해서 더했니 얼마? 자, 33번 아까 해피니스 답 2번 했었고요. 넘겨서 레벨 2 갑시다. 40번이네요. 스쿨 6개의 문자 1렬로 나열 2개의 오 사이에 적어도 2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자, 고1 때 썼던 거지만 적어도란 말 나오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6건을 생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자, 일단 스쿨인데 5랑 5 사이에 적어도 2개래. 그러면 일단 전체에서 6건을 뺄 거야. 자, 먼저 전체 경우의 수 그려봅시다. 자, 5가 같은 거 신경 쓰면 전체 몇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돼?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600이 720인가? 그러면 여기가 360. 그 다음 6건은 뭐냐면 첫 번째가 5, 5 하고 붙어있는 케이스가 있겠지. 붙어있는 걸 이렇게 한 마리 취급해주면 그냥 몇 명인 셈? 5명인 셈 줄 세우면 5팩. 그 다음 두 번째는 5하고 5 사이에 이제 뭔가 하나가 있는 거겠지. 그럼 먼저 여기에 누가 올래부터 정하자. 몇 가지야? 4가지. 그러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 O, S, O 이렇게가 하나로 묶인 거고 남아있는 Q, U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총 몇 개인 셈이니까? 4개인 셈이니까 4팩토리얼. 그러면 4 곱하기 4팩이 얼마지? 96.
따라서 이렇게인 216을 빼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144가 되겠네. 40번에 144가지였고, 그 다음 46번에 아까 했던 것처럼 3번이고요. 요거는 레벨 2가 없었으니까 풀 게 없었겠네요. 됐죠? 오케이.